안녕하세요. ECK 교육 스페인어 강사 정하율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멕시코 이문화 특강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멕시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사실 멕시코가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국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멕시코 이문화 특강을 듣고 나시면은 멕시코에서 우리나라 문화가 정말 많은 인기가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실 거고, 또 사실 지금까지는 잘 몰랐지만 멕시코 음식이나 아니면은 멕시코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멕시코에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어서 유학 준비생들, 아니면은 현재 멕시코나 중남미와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은 지금 뭔가 핫한 사업 아이템이 떠올라서 중남미에 진출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멕시코의 칸쿤이나 아니면 여러 해변들은 신혼여행지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꼭 신혼여행이 아니더라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단순히 인터넷 찾아서 나오는 그런 단편적인 정보들이 아니라 제가 정말 멕시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지내면서 겪었던 것들을 팁처럼 많이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멕시코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어떤 나라인지 맛보기 시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처음에는 멕시코 출신 유명인들이 누가 있을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한국과 멕시코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을 드리고요. 멕시코의 전반적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쉐이프 오브 워터, 그 물의 형태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 쉐이프 오브 워터의 감독이 멕시코 사람입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라는 멕시코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파네비루나 헬보이나 나이트메어 엘리나 전부 다 제가 본 영화들인데요. 멕시코 출신 감독이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거든요. 이런 영화 감독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 이런 그림 어디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굉장히 쨍한 색감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자화상을 그린 이 작가의 이름은 프리다 칼로입니다. 프리다 칼로라는 화가 역시 멕시코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여성 화가인데요. 초현실주의 작가이자 20세기 멕시코 예술을 대표하는 아이콘입니다. 사실 이 프리다 칼로는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교통사고가 났었고, 그 다음에 남편이 굉장히 유명한 멕시코의 벽화가인 디에고 리베라라는 사람이었는데, 디에고 리베라의 여성 편력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아티스트, 멕시코의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 프리다 칼로가 있죠.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가 멕시코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에는 한국과 멕시코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생각보다 오래됐죠. 그때 우리 K-뷰티가 굉장히 멕시코에서 한창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현재 지금까지 K-뷰티가 굉장히 유행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그 다음에 뷰티 클래스 같은 것도 멕시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서트 같은 것도 열렸고요. 우리나라 멕시코의 수교 역사가 그리 짧지 않다. 60년이면은 정말 짧지 않은 시간이죠.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K문화, 그 중에서도 K팝도 멕시코에서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슈퍼주니어 동방신기를 시작으로 해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BTS가 정말 많은 인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멕시코에서는 정말 인기입니다. 그래서 약 78개의 한류 관련 동호회, 그리고 14만 명의 한류 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2017년 초에 멕시코 시티에서 K콘이 개최가 되면서 우리 멕시코가 우리 K문화, K컬처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마르셀로 에브라르드라는 전 외교부 장관이, 멕시코 외교부 장관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BTS를 내가 데려오겠다 라는 거를 공약으로 내세워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과 그 문화적인 부분이 멕시코에서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을 실감하게 되는 뉴스 기사였습니다.
우리 멕시코는요, 여러분, 이렇게 미국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멕시코나 스페인 영화가 아니라 미국 영화를 보시더라도, 그냥 할리우드 영화를 보시더라도 스페인어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할리우드 영화 중에서도 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영화 전체가 멕시코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단편 한 씬 한 씬이 멕시코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영화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미국 바로 밑에 있어서 두 나라 간에 사실 사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은 멕시코에서 불법으로 이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서로 가까이 느낀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전부 합쳐서 미주 대륙이죠. 미주 대륙인데 남미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렇게 밑에 브라질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이 모두 다 스페인어권 국가들입니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멕시코가 제일 위에 있고 남미 대륙의 브라질 빼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멕시코 이문화 특강에서 스페인어가 좀 재밌다 하시는 분들은 스페인어를 배워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시차는 우리나라와 15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이 두 사진이 멕시코에 있는 멕시코 사진인데요. 우리 멕시코에 보면 이런 피라미드 투어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멕시코에 여행 간다라고 하면은 피라미드 투어 갔다 왔어? 어디 피라미드 갔다 왔어? 라고 꼭 물어보게 되는데요. 멕시코는 여러분 고대 문명이 굉장히 활발했던 국가입니다. 우리 특히 마야 문명이랑 아즈텍 문명이 굉장히 활발하게 꽃을 피웠던 국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고대 문명의 피라미드가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치첸 이사에 있는 엘 카스티요라는 피라미드고요.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사진은 과나후아토라는 도시 사진이에요. 보시면은 굉장히 아름답죠? 뭔가 아기자기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쨍한 색감과 낮은 집들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행 가셨을 때 우리 과나후아토도 많이들 방문하시는 도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고대 문명과 현대적인 느낌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국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멕시코의 공식적인 국가명은 멕시코 합중국입니다. Estados Unidos Mexicanos라고 하고요. 국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초록색은 우리 대지 그리고 독립을 의미하고요. 하얀색은 순결과 통일, 빨간색은 희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국기를 보시면은 멕시코 국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중간에 이렇게 독수리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도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우리 멕시코의 인구는 많습니다. 1억 2,600만 명이고요. 그 중에 수도인 멕시코 시티에 사는 주민들만 해도 2천만 명입니다. 인종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의 인종은 80%가 메스티소라고 해요. 메스티소 같은 경우에는 인디안 후손과 유럽인들의 혼혈인데요. 이게 어떻게 메스티소가 생기게 되었냐면은 멕시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 문명이 활발하게 꽃피우던 국가였다고. 그리고 그러한 국가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미주 대륙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 스페인이 멕시코를 300년간 중간에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스페인에서 멕시코로 가톨릭과 같은 종교도 물론 들고 왔지만 사람들이 함께 많이 들어왔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멕시코에 들어와서 그들을 정말 핍박하고 박해하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들과 뭔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문화적으로도 통합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멕시코에 남아있던 인디안 후손들과 유럽인들,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과의 혼혈이 사실 지금의 인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정도의 토착 원주민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진들이 지금 멕시코 시티에 있는 사진들이죠. 이 사진이 독립기념비 사진이고요. 여기가 멕시코 시티 중앙 광장 사진입니다.
우리 멕시코에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어는요, 여러분 영어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한번 배워두시면은 정말 어딜 가나 스페인어가 들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종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인의 지배를 오래 받았기 때문에 가톨릭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화폐는 페소입니다. 이렇게 달러 단위로 달러 기호로 쓰지만 우리는 멕시코에서는 페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런 여러분 책 넓은 모자 많이 보셨죠? 우리 코코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보셨을까요, 여러분? 이 책 넓은 모자를 솜브레로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써드려 볼게요. 솜브레로. 이렇게 책 넓은 모자를 쓰고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 혹은 그냥 일반 가죽 샌들을 신는 것이 남성의 전통 의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 걸치는 것을 여러분 판초라고 하죠. 우리 패션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판초라고 하시면은 그 위에 숄처럼 어깨 위에 숄처럼 두르는 거라고 바로 아실 건데 바로 이렇게 생긴 것이 이렇게 생긴 외투가 판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솜브레로를 쓰고 판초를 입고 기타를 치고 있는 이 모습은 마리아치라는 멕시코의 음악 스타일이죠. 마리아치 스타일, 마리아치 풍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전통 의상을 입고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생긴 우이삐리라고 하는 하얀색 드레스를 입게 되고, 위에는 굉장히 화려한 직물로 된, 뭐라고 할까요? 숄을 하나 걸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머리띠를 보시면은 이런 스카프 같은 걸로 머리를 장식을 하기도 해요. 보시면은 하얀색, 초록색, 빨간색 이 색깔들이 멕시코 국기 색깔이었죠. 그래서 멕시코 국기 색깔의 스카프를 두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남성이나 여성의 전통 의상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멕시코에 방문하셨을 때 아무도 이렇게 입고 있지 않아요. 아무도 이렇게 입고 뭔가 일터에 간다거나 학교에 가거나 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축제나 혹은 공휴일에 뭔가 파티나 퍼레이드를 할 때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길거리에 이런 전통 의상을 판매하는 노점상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를 기념으로 구매를 하고 싶으시다 하면 그때 가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이제 그럴 때 뭔가 우리 여러분 코코에서 보셨던 그 망자의 날이라는 축제가 있죠. 그때도 이렇게 전통 의상을 입고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그 축제를 함께 즐기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멕시코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괄을 해보았어요. 멕시코가 어디에 있는지, 멕시코의 언어는 왜 스페인어이고, 종교는 왜 가톨릭이고, 메스티소는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들의 전통 의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멕시코는 고대 문명과 그리고 현대적인 문화가 정말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가시면 정말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다음 차시부터 하나씩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Hasta luego.